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피 2000선 임박 한국 증시 돈줄 살아나나. 자, 우선 제가요 이동근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바닥권을 탈출하는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답해 주시죠. 예, 예.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이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다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8월 6일까지 6일 날 보면은 1900포인트를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은 제일 원인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식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하고 빨리 협상을 하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소리냐 좀 하는 거 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간 이제 빼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표가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제조업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밑으로 좀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은 지표 싸움에서도 미국이 약간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12월 말 이전까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만약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배경들이 시장의 상승의 배경이 됐다. 좀 안정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는 1965년도 이후에 물가지수가 지금 제로 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지금 그 무디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면은 1.9나 1.8% 올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왔단 말이죠. 요 이유가 이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요. 요즘은 보면은 이제 지수를 딱 움직이는 종목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5G 잘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시총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날 잡아봐라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낙폭과대 바이오주들 시총이 좀 큰 것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요거 움직이면서 지수를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이제 홍콩의 송환법 출회라든지 이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수를 올린 부분도 있지만 IT주들이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영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흐름은 저는 추석 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본 건 한 2020 정도까지 봤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입니다. 중장기 빼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하강하고 있는 62동 평균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뭐 제가 뭐 이동근 파트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5G가 주도하고 있고 납폭과대 중에서는 바이오가 순환매가 돈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포트를 짜고자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납폭과대 바이오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를까요? 아니면은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5G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낙폭과대 바이오는 솔직히 저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 바이오가 이번에 올라간 게 HLB 올라왔고 신라젠 올라왔는데 예. 솔직히 그 사고가 많이 났던 종목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 올라오는데 그거를 포트로 짜는 거는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짠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파트너 분들께서도 지금 종목들 언급하시겠지만 IT 장비주들이나 그다음에 부품주들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G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보면 KMW를 중심으로 세워놔놓고 나머지 이제 오이솔루션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나 그다음에 소재 섹터, 그다음에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포트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부담이 5G 관련주보다 덜한 IT 소재 장비 부품주 중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안익기 파트너에게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61선 근처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 안익기 파트너는 어디까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지수의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코스피에서 4,830억 가담됐어요. 업종 대표 종목들은 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선물 좀 매수했다 막판에 좀 버렸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 가담되었고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미국 시장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보합권 출발했지만은 네, 0.9%대가 올라오면 우리 시장 1% 이상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저항권대가 있었어요. 1940, 50의 저항권대를 지금 돈으로 뚫어버렸거든요.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 뜨고. 그래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승의 고점 마디는 2030 정도까지는 일단은 대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고 사실 2000이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0 미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가담이 되고 또 2000 이상권 올라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시장 또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의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2030, 2025, 2030까지는 충분히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코스닥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서 IT 부품주, 5G 관련주, 제약바이주 큼지막한 종목들이 회복력 좋지요. 거기다가 일부 또 수소차라든가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고 반등의 추가적인 목표치는 660선까지는 이번 뭐 추석 명절 전이든 추석 명절 이후든 다시 한번 N장 패턴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N자형 상승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060까지만 가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지수 상승을 제한시키는 걸림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걸림돌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환율 변수가 좀 있죠. 오늘 7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1208원까지 내려왔던 그 환율인가요? 1208원. 그렇죠. 네.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 추종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현물 쪽 매도 치면 아무래도 기관들 매수 가담되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환율 변수가 하나 있고요. 사실 지금 경제 지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도 지금 PMI 지수가 50 밑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경제 지표 좋지 않습니다만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의 또 금리 동결 혹은 또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 재정적 확정 정책에 부담스러운 구간도 일단 시장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 큰 악재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또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어떤 액션에 의해서 또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 시장은 지금 박스권이지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쪽 아래쪽 모두 열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수급 좋은 종목들에 집중, 그다음 에너지 있는 종목들로의 좀 매매 전략 취하셔서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경락 파트너에게도 질문할게요. 이경락 파트너는 지수의 걸림돌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걸림돌은 현재 지수에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뉴스가 있었어요. 저번 주랑 2주 전부터 이제 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뭐였냐면 전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 더들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이 독립성을 강화시켜가지고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 의원들 사이에 말들이 참 많아가지고 야 이거 그 금리 동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9월 달에 발표되는 그 일정. 이런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수급에 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개선의 원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제가 가장 불안해했던 변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가닥을 잡을 수 있고요. 뭐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어제 키움증권에서 스몰딜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시진핑도 단 하나의 중국이나 뭐 지금 홍콩 시위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대만을 가지고 자꾸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들, F-16 전투기 60대 판매 승인한다 이런 얘기들, 압박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지금 처음에 이제 지지율 최하위 수준 40%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나 뭐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으로 재선에 그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판벨트나 러스트벨트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지 않냐, 지지율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스몰디 가능성을 오히려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장은 상방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스몰 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지수가 기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 상승 구간에서 주도 섹터를 우리가 선정해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경락 파트너가 보고 계시는 지수 상승 시 예상 주도 섹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겠죠. 뭐 2,100포인트 올라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중 무역 협상이 전개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칩 섹터입니다. 칩 메이커.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미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 칩 메이커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들 또 그리고 이제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장비도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소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비를 쓰는데 당연히 일본 업체들은 일본 소재 업체를 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장비도 일단은 소재 부품 국산화, 장비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또 하나 이제 개방을 확대하겠죠. 스몰디 가능성을 이거 열어놓는다라고 했을 때 개방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기차 섹터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로 급부상할 가능성. 그래서 IT 쪽에서 뭐 5G가 지금 뭐 추세가 좋은데 5G 쪽은 많이 간 것들 말고 최근에 떠오르는 새로운 주역들이 순환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포트를 구축하는 전략 유용하다. 그리고 OLED 장비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OLED 관련된 종목들까지 IT 3인방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예, 투자 아이디어 잘 들었고요. 이동근 파트너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경락 파트너는 2차 전지주 그리고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동근 파트너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우리 시총 한 30% 정도 되는 쪽이 거의 뭐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IT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섹터, 뭐 나중에 소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OLED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소재 장비 쪽 이런 쪽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 하나만 조금 더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세 자체는 지금 뭐 사실 경기 침체기잖아요. 지금 침체기고 지금 역실적 장세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주가 떨어졌죠. 지금 뭐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승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가 떨어져 있죠. 지금 실적 나쁘죠. 그다음에 금리 계속해서 인하 국면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진행적인 특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안을 삼는 내용들이고, 이 침체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뭐 오늘도 지금 1.6조 정도 돈을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회복기에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가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유라든지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들어서 바닥권에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역실적 장세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 등을 펼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시차를 두고 금융 장세가 전개되고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소재 산업재 종목들이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재주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하도 많이 빠져갖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재 및 산업재 관련 종목 중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챙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원래 예. 많이 빠진 건 우리 임 대표님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요. 궁금해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예. 종목이 지금 보면은 S-오일,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조선해양이죠. 지금 현대중공업 이름 바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올 초에 시장 진단하고 업황 진단을 하면서 올 3분기부터 조선종이 터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정확해요. 지금 3분기 정도부터 해서 바닥 찍고 지금 터닝 포인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업종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공포스럽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이 장치 산업의 특징이 경기가 꺾이면은 끝도 없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풀가동 라인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울면서 그냥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가권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저가 원재료 가격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가 돌리면은 그다음에 조달 비용 낮죠.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한번 터닝을 잡을 때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는 그쪽 섹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안인기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정유주와 조선주 역발상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안인기 파트너는 수급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정유주, 뭐 조선주, 화학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네, 2분기 실적 좋아졌고 3분기 때까지 한 번 더 개선된다면 소재 산업재 쪽에서 정유 또 철강 일부라든가 또 화학 일부라든가 2차전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IT 쪽의 대형주 쪽하고요. IT의 부품주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이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9월에 혹은 추석 전 혹은 추석 후까지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통상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되거나 외국인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됐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했거나 아니면은 조정 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누워 있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물벽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몇 가지 좀 나열하라 그러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IT 대형주 쪽에서는 세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게 일단 가장 오늘 시장에서 탑픽주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전 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실적 좋아졌어요. 3분기도 개선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전 두 종목을 크게 보고 그다음에 일부 좀 뉴스 뜨거나 에너지 있는 종목들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OLED 쪽은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요거 세 종목을 추로 가면서 OLED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 일부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 중국 소비주 쪽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라든가 면세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눌림목시 매수 전략 나쁘지 않고요. 시장 상승 전개된다면 당연히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도 집중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장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꼭꼭 보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 1박 2일 코스로 단기적 전략 취한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계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종목들이 나열이 돼서 약간 좀 정신이 없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히 요 안에서 좋은 종목 잘 찾아내서 매수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추세를 추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스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은데 IT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이경락 파트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반반씩 싸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요즘에 MLCC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좀 이제 바닥에서 쇼커버닝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관심 있게 봐요.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IT 쪽에다가 많은 부분 납품하는 업체들은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무라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장 쪽에 MLCC를 많이 납품하는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가 이 전장화 쪽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3분기, 4분기 때 그리고 내년 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미중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단초를 달았을 때 IT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한다라고 하면 MLCC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LCC IT 쪽에서 수요 회복과 함께 전장 쪽에서의 성장까지 같이 누리게 되면 내년에 아직까지는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가 무라타급의 그런 MLCC를 못 만들어냅니다. 뭐 냉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또 소재 국산화 관련된 산업이 될 수 있겠죠. MLCC 또 전장화 쪽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럼 삼성전기가 충분히 또 사마콘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화의 그 성장성까지 같이 누리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같은 기업이 또 한번 그 무서웠던 랠리를 다시 한번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삼성전기 차트를 우리 24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색 그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계속 이 검정선을 올라오게 되면 매물과 함께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매물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포인트 강하게 오늘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쇼커버링 물량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LCC, 대형주 쪽에서는 MLCC 관련된 종목 삼성전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중에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냐고 물어봤는데 삼성전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LCC 관련주, 대표주, 대형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사마콘덴서가 있고 후발주자로는 아무텍이 있고 또 MLCC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있는데 이 4개 종목 중에서 이경락 파트너 어떤 종목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예. 참 이상한 종목이라고 바라봐요. 대주전자재료가 시장이 안 좋고 MLCC 관련된 종목이 다 안 좋은데 나홀로 강한 시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대주전자재료가 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실리콘 응극제.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를 달 경우에는요. 일본 업체들보다 인조기전을 만들어내는 일본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20% 정도 더 그 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100km 갈 수 있는 거를 120km 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요거를 아무리 봐도 어느 정도 상용화 시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상황에서 MLCC 관련된 또 성장성까지 같이 이제 엎어버릴 경우에는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한 건요 돌발 질문이었는데 이경락 파트너가 워낙 IT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대전자재료에 대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IT에 대한 얘기가 아주 풍성하게 나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IT주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동국 파트너 뭐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뭐 삼성경기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지난해도에 분석을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삼성경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첨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전장 쪽에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한 전장 비율이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원래는 이제 뭐 한 25%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제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가 실적이 이제 한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3분기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좀 된다라고 하면 하웨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MLCC IT용 MLCC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관점 아까 그 종목에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좋은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5G 시대의 핵심 수혜 부품 중에 MLCC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MLCC 관련된 종목군들 꼼꼼하게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슈제의 시간 이 정도를 마무리하겠고요.